안녕하세요. 예, 리필하는 남자, 여러분의 피부를 생각하는 남자, 여러분의 피부를 걱정해주는 리필가이 허선영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요? 예,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요? 그럼 의사는 뭐 하죠? 네, 그게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근데 결국은 로봇이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사람이 로봇을 이용해서 정교한 동작을 이제 좀 더 정밀하고 손떨림이 없고 좀 더 이렇게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손은, 제 손은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손이 좀 작습니다. 예, 근데 얼굴은 되게 크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직접 이제 고객님들께서 저희 병원에 와 보셔서 저를 유튜브를 먼저 저를 보셨다가 이제 저를 직접 보신 고객님들 말씀하시는 게 항상, 아니 유튜브에서 얼굴이 이만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마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손도 작은 편입니다. 근데 제 손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하게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성형하고 미용 피부를 하고 있지만은 인턴 때는 이제 막 수술방에서 막 수술하고 그러죠. 그쵸? 수술 어시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손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골반강이라든지 또는 복강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사람의 손이 이제 어시스트를 하러 들어가면은 굉장히 공간이 좁게 느껴지고 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예. 특히 이제 골반강, 그러니까 남성의 전립선,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골반강 안에 이런 데를 수술할 때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복강경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 골반경 이런 게 들어가도 굉장히 공간이 좁게 느껴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이 많이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예, 로봇은 굉장히 작게 만들고 이제 뭐 나노 로봇도 있으니까요. 작게 만들어서 이 로봇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활동하기 편합니다. 예, 좁은 공간 안에서 로봇은 굉장히 강점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정교한 동작을 프로그램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로봇 수술이 대중화되는 세상이 오더라도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전에도 한번 리필가이가 넷플릭스 영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봤던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나면 리필가이가 왜 로봇 수술하다 갑자기 이쪽으로 살짝 샜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요거트란 내용은 뭐냐면, 요거트 연구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파스테르 요구르트라든지 뭐 남양 유럽의 어떤 요구르트 연구소에서 요거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항상 연구를 하겠죠. 근데 요거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연구를 한 거죠. 요거트의 DNA를 막 변형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요거트가 인공지능을 갖게 된 겁니다. 예. 인공지능 요거트가 된 거죠. 요거트가 지능을 갖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지능이 있는 요거트가 만들어졌죠.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접시에다가 요거트를 넣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약간 묽은 요거트겠죠. 시리얼을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시리얼을 가지고 요거트가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헬로우, 이렇게 시리얼이 이렇게 헬로우라고, 영어로 헬로우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깜짝 놀라죠. 사람은 왜 요거트가 갑자기 나한테 헬로우라고 그러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요거트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거트가 나를 미합중국 의 대통령에게 가져가라. 예, 그리고 데려가면은 내가 미국의 경제 문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빈부 격차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이 요거트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조금 진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져간 거예요. 예, 대통령한테 가져갔더니 백악관에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대통령이 요거트 접시를 이렇게 보고 요거트가 하는 얘기, 마치 컴퓨터의 활자로 이렇게 나오듯이, 컴퓨터 모니터에 글자가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또 환경 문제 해결을, 또 이제 무슨 빈부격차 해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그런 거를 이제 요거트가 자기 접시 위에다가 답을 내줘요. 예. 근데
단서가 붙어요. 절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예, 절대로 여기서 숫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방향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근데 요거트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정치인들이 늘 그러듯이 거기 자막에 이렇게 나와요. 약간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이 더 황폐화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된 다음에 요거트가 이제 제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알았다 그냥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정부가 요거트가 하라는 대로 경제 정책을 설립을 하고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나 뭐 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요거트가 하라는 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정말로 요거트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국가 부채가 다 해결이 됐고 환경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너무 깨끗해졌고 그리고 요거트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 빈부격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랬는데 요거트가 이런 이제 경제 문제 해결의 대가로 원한 게 자기와 비슷한 이제 요거트 유전자들 있죠. 요거트들을 유산균이겠죠. 뭐 결국은 그 요거트들을 저장하는 거대한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균의 좋은 시설이 좋은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탱크들이 이제 다 보관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거트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우리가 요거트한테 엄청나게 의존을 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 요거트가 저장된 탱크가 알고 보니까 거기 로켓도 달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로켓가 분사되기 시작하면서 요거트들이 해외가 아니군요. 외계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광경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엔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떠나면서 이제 요거트가 떠나니까 가장 똑똑한, 가장 그 지혜로운 요거트가 인류를 이렇게 환경 문제로부터 빈부격차 문제로부터 국가 부채 문제로부터 해결해줬던 요거트가 떠나니까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요거트의 이제 해외가 아니군요. 자꾸 해외라고 그러네요. 외계로 요거트가 이제 이주하는 그 장면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는 장면, 이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이 의미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트가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인 거죠. 어떤 컴퓨터가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면 많은 걸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그 의사, 특히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작업을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판독하는 거,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판독한다든지 뇌 MRI, CT 뭐 여러 가지 부위에 있는 어떤 엑스레이 판독, 질병을 찾아내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압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봇 수술도 사실은 사람의 손을 많이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담대하게, 더 객관적으로, 더 침착하게 어떤 수술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보잉 737 항공기 추락 사고를 살짝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보잉 737 맥스라는 기종인데요. 이게 보잉 737이 60년대부터 개발됐던 기종이에요. 굉장히 베스트셀러 기종이고 최근에 이제 63년도인가에 이제 아마 그 보잉 737이 개발이 그리고 이 737이 몇 번의 세대 교체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종인데 최근에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났었죠. 근데 바로 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인 겁니다. 사실은. 요즘 오토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이제 보강이 돼서 비행기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737의 추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 특히 여기서 AOA라는 그 장비가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해요. AOA는 뭐냐면 Attack of Angle입니다. 그러니까 Attack of Angle. 그러니까 앵글, 각도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할 때 옆에서 shear wind라고 해서 책풍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행기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나 뭐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착륙을 하려는데 약간 이런 각도가 틀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 비행기의 날개는 길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틀어져도 이 비행기가 날개가 땅에 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닿는 순간 그쵸 추락 사고로 바로 이어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비행기의
그 이제 앵글, 그 각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륙하고 이륙할 때. 그래서 앵글이 어택 당했을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어택 오브 앵글이라는 장치입니다. 그게 이제 파일럿들이 앉게 되는 그 콕핏이라고 그러죠. 콕핏 그 이제 유리창 바로 밑에 이 AOA 센서가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737 맥스에 이게 이제 비행기의 그 앵글이 너무 낮게, 너무 높게 또는 기울어지거나 이런 거를 감지하도록 돼 있는데 가끔 이게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737이 두 대가 연속해서 떨어졌었죠. 하나는 뭐 라이언 에어인가가 하나 떨어지고 에티오피아의 그 하나가 항공사, 에티오피아 항공사의 여객기가 떨어진, 둘 다 이륙하다가 떨어졌어요.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측풍을 맞으면은 또는 이제 각도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AOA 기능인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에 이게 상승 각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꾸 비행기를 아래쪽으로 낮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블랙박스에 보면은 기장들이 이걸 끌어올리려고, 비행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근데 결국은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어떤 그 비행기를 컨트롤하는 모터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비행기를 아래로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파일럿은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육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비행기가 이겨서 아래로 추락을 한 겁니다. 이륙하다가 비행기가 각도가 너무 높다고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해서 아래로 기술을 향하게 해서 추락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그 유튜브인가 뭐 그런데 기장님들만 아는 그런 사이트에 이 정보가 돌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가 기술을 자꾸 아래쪽으로 이륙 중에 향하려고 하면은 그 전체 그 인공지능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모터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종관을 움직이거나 날개의 각도를 움직이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 모터들을 꺼버릴 수 있는 전원 스위치가 있대요. 그 모터 전원을 꺼버리는 그 스위치를 빨리 돌리고 기술을 당겨야지 추락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아마 영미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이제 파일럿들 안에서는 다 거의 다 이제 돌았던 정보인가 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몰랐던 이제 파일럿들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조금 반영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은 다 기사를 통해서 제가 취득한 정보니까, 뭐 보잉을 그 어떤 보잉 항공사, 저는 보잉 항공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쪽을 뭔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항공 그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도의 마음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이런 인공지능이 말썽을 피웠을 때 생기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영미권의 그 파일럿들은 이제 그 AOA가 잘못 작동해서 기수가 내려갈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현상을 경험했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가서 또 인공지능이 좀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려면은 사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른 파일럿의 어떤 그 칼럼을 읽었는데요. 오토파일럿이 모든 걸 이제 다 대체하고 비행기는 앞으로 기장이 사라질 거다. 무인 항공기, 무인 여객기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측이 나왔을 때 파일럿 한 분이 그 이제 기사를 쓰신 게 있으세요. 칼럼을.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폭풍우가 심하게 오는 날 오토파일럿으로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파일럿이 잘못 작동하는 걸 눈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요즘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정교해가지고 뭐 고도, 뭐 풍속 뭐 다 감안해가지고도 하고, 또 하나는 활주로에서 또 레이더가 나오기 때문에 그 레이더를 추적해서 이렇게 항공기가 가도록 돼 있으세요. 예,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잘 돼 있는데도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오토파일럿 그 인공지능 파일럿도 혼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가면서 그 오토파일럿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간신히 비행기를 착륙시킨 건 자기와 부기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인공지능이 많은 걸 대체하긴 하겠지만은 의사가 하는 행동들을 또는 의사의 그 의사결정들, 그렇죠? 환자 치료의 의사,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환자와 공감하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의지, 그렇죠? 투지. 이게 불치병이지만 언젠가는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뭔가 인간들의 그 어떤 열정과 어떤 투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때까지 의학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이성, 냉철한 뭔가 판단, 이것만 가지고 학문과 뭔가 그 한계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 진료 행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 투지, 진짜 환자와 공감하고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뭔가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나와 같은 개체, 그러니까 나처럼 똑같은 인간이신 다른 환자분이, 그렇죠?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걸 극복하고자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은 기계한테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리필가의 허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